여러분 이 노래는 신곡이니까 촬영 찍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밴드는 지금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율입니다. DM 주시는 인디 뮤지션 분들한테 제가 필독서로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개그맨인 니시노 아키히로인데요. 불뚝마을의 푸펠이라는 동화책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나로 약 8억 7천만 원인 1억엔을 성공시켜서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가 되었고 영화 제작까지 성공시킨 사업가인데요. 안에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는 저의 인생책 중 한 권이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해요. 오늘은 책 내용 중에 작품 공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밴드 무드는 지난 8월 31일 단독 공연 이후로 활동을 쉬었고 11월 11일인 어제 홍대 라이브클럽 FF에서 2달 만에 공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공연이라서 다들 들떠 있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합주하는 걸 보러 갔었는데 저는 새로 만든 노래가 되게 말랑말랑한 사운드에 좋아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 스토리에 올렸는데 보통은 제가 스토리에 올리면 밴드 계정으로 리그램을 하거든요. 신곡 스포 때문에 리그램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무드가 지금 신곡 스포를 걱정할 사이즈인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혁명의 팡파르의 내용을 캡처를 해서 신곡 유출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무드라는 밴드가 있다는 걸 세상에 더 많이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꺼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왜 화장품 샘플이 본품보다 더 좋은 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영화 예고편도 본편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후킹한 부분들을 잘라서 내보내잖아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 공개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확인 작업으로만 움직인다. 사람이 시간과 돈을 할애해 그 자리까지 걸음을 옮기는 동기는 언제나 확인 작업을 위해서다. 즉 내용을 다 아는 것에만 반응한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사람은 TV나 교과서에서 이미 모나리자를 봤고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TV나 팜플릿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봤다. 돈을 내면 유명 화가의 멋진 그림을 보여드려요. 돈을 내면 엄청난 장소까지 데려다 드려요. 이렇게 입장료를 내야만 안을 보여주는 상수를 취했다면 모나리자를 보러 사람들이 과연 올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갈 때 전혀 모르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나요? 그런 모험을 할까요? 아이유나 싸이 공연을 왜 보러 가세요? 아이유나 싸이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연예인이고 공연이 재밌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만 알고 싶은 인디 뮤지션일 경우엔 어떤 경로로 공연을 보러 가게 됐을까요? 그 노래를 먼저 우연히 들었고 노래가 좋아서 뮤지션을 찾아보다가 실제로 어떨지 궁금해서 보러 갈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만 알고 싶은 밴드를 찾는 매니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수고를 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친구가 괜찮은 팀이 있다, 같이 가자, 혹은 인디밴드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홍대 놀러 갈 겸 데이트하는 코스로 가다가 보게 된 경우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클럽데이 같은 게 그렇겠죠. 그래서 무드한테 물어보니까 새로 만든 노래니까 당일에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일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 줄 알고 10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팀이라도 신곡을 비밀로 했다가 공연장에 와서 들려주지는 않을 거다. 공연장에 와야 새로 발표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오디오 시스템이 없던 18세기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 때나 통했던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창 라이브 공연을 보러 다닐 때 여러분 이 노래는 신곡이니까 촬영 찍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밴드는 지금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저라면 이 노래는 여러분께만 들려드리는 곡이니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고 퍼뜨려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책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헤아릴 수 있는 물건에만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떨까? 같은 확인 작업을 위해 드디어 무거운 엉덩이를 드는 법이다. 줄이 긴 라면집에 줄을 서는 것도 확인 작업. 히트가 히트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이거다. 밴드 무드가 게이트로 데뷔했을 당시 트위터 인디밴드 팬덤에 알려져 하루 만에 1000명 이상의 팔로워들이 유입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리 잡혀 있었던 공연들이 전부 다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서 확인 작업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입니다. 팔로워가 2000명이 넘었던 무드는 1900명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우리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할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제가 피드나 유튜브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만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과거의 수고를 덜어주는지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과거에는 관객을 동원하려면 소위 말해 삐끼라고 하는데요. 밖에 나와서 전단지를 주면서 사람들을 직접 불러와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잘 갖춰진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다면 퍼스널 브랜딩의 명함도 필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저작권 등록도 안 된 나의 소중한 노래, 또 내 노래가 너무나도 좋게 들리겠죠? 내 노래가 이렇게 소중한데 누가 이걸 듣고 카피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혁명의 팡파르에 나오는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